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동물성 식품이 가진 스트레스 에너지와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소화와 전반적인 진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고기로 섭취하는 동물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사육되고 도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고기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충격적인 현실은 사람들이 고기로 먹기 위해 키워지는 동물들 대부분은 개탄스러울 정도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육동물들은 비좁은 공간에 갇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값싼 GMO 곡물 사료가 주어지고 스트레스를 못 이겨 서로를 쪼는 것을 막기 위해 어린 병아리일 때 부리를 자르는 것과 같은 비인간적인 관행이 자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좋지 않은 먹이 때문에 동물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아프지 않도록 항생제가 빠르게 성장시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공성장 호르몬이 자주 투여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의 스트레스 수치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물성 식품에는 인간에게 해로운 화학물질이 남아있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동물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와 실제로 도살될 때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동물의 몸에서 다량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섭취하는 동물의 고기에는 높은 수치의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그리고 다른 스트레스 관련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학대받고 스트레스받은 동물에게서 얻어진 고기는 이를 먹는 인간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진동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키워진 동물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항생제의 상당량이 동물들에게 투여된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죠. 동물들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 또한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진동수의 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우리의 진동수 또한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명 작가이자 활동가인 존 로빈스는 이런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유구는 처음 아주 단기간만 목초지나 방목장에서 풀이나 알파파 같은 목초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모든 유구는 사육장에서 곡물을 먹으며 살찌워집니다. 출생 당시 몸무게가 80파운드인 어린 송아지가 1년 넘게 풀을 먹으며 1200파운드 소로 자라는 예는 없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빠르게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옥수수와 콩을 주 원료로 한 단백질 보충 사료와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 같은 약물들이 사용됩니다. 풀을 먹는 가축의 삶은 축사나 사육장에 갇혀 사육되는 동물들의 삶보다 더 인간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축사에서 사육되는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끔찍하고 잔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풀을 먹고 자란 동물들도 전통 방식의 도축장으로 옮겨집니다. 실제로 그들 대부분은 사육장에서 자란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죽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숨 쉬는 상태에서 다리가 잘리고 도살됩니다. 이런 비참하고 우울한 현실은 미국 전역의 정육 공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도살장의 야만적인 현실을 직면하는 것은 여유롭게 풀을 뜯는 목가적인 소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단순히 단백질원으로만 생각했던 육류가 사실은 엄청난 고통과 낮은 에너지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고기를 섭취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